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밤낮 없이 일해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미국 시장에서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 형님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잘했다며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너희 너무 유능해서 유죄라며 낡은 법전을 꺼내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요? 열심히 물건 만들어 사고 좋게 팔았더니 그게 미국의 산업을 망치는 부당한 행위랍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미국의 눈에는 불공정 무역의 증거로 보인다는 이 기막힌 역설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 억지스러운 논리의 실체를 돋보기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974년에 만들어진 녹슨 칼이 어떻게 2026년 대한민국의 숨통을 죄려 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의 주식 계좌는 열심히 일한 죄로 녹아내릴지도 모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식당 주인이 법원 판결 때문에 음식값을 올리지 못하게 되자 갑자기 손님들의 옷차림이나 식사 속도를 문제 삼으며 특별 서비스료를 따로 걷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메뉴판 가격은 그대로지만 식당 문을 나설 때 내야 하는 총금액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비싸지는 기막힌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이제 단순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이 발목을 잡으면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0%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안심하고 있을 때 미국은 이미 우리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낡은 칼날이 향하는 블랙리스트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수십 년 전이 먼지 쌓인 법 조항을 꺼내어 동맹국인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부당한 행위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치밀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1974년에 만들어진 이 녹슨 칼이 어떻게 첨단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우리의 손목을 묶으려 하는지 그 살벌한 명단 속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의도를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역법 301조라는 이름, 왠지 낯설면서도 고리타분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은 무려 1974년에 태어나서 박물관 유물처럼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법전 속의 한 페이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녹슨 칼을 창고에서 꺼내 다시 시퍼렇게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이 법이 2026년 대한민국의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를 단숨에 베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흉기로 부활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할아버지 세대나 쓰던 구식 곰방대를 휘둘렀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 최신형 레이저 포인터와 전기 충격기가 숨겨져 있었던 꼴입니다. 겉모습은 낡았지만 그 파괴력만큼은 전 세계 어떤 무역기구의 광고보다도 즉각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이 법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기구의 승인이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저 나라의 거래 방식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든다 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 즉시 보복 관세라는 채찍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들어본 슈퍼 301조가 특정 국가를 통째로 찍어서 흠씬 두들겨 패는 몽둥이라면 일반 301조는 우리가 만드는 특정 부품이나 제품 하나하나를 아주 정밀하게 타격하는 송곳과 같습니다. 1980년대 세계를 제패하던 일본 반도체 산업에 무릎을 꿇렸던 바로 그 전설적인 무기가 2026년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미국은 이 낡은 칼날을 갈아 무려 16개국이라는 거대한 사냥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중국처럼 대놓고 대립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핵심 우방국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사냥감이 되어버린 냉혹한 국제무역의 현장입니다. 법원조차 막지 못한 미국의 이 집요한 관세 집착은 이제 명분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노골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미국은 이토록 잔인한 사냥을 시작한 것일까요?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판 것이 죄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구조적 과잉 생산이라는 죄명은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서운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밤낮 없이 연구하고 공장을 돌려 얻어낸 값진 성과들이 미국의 눈에는 자신들의 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불법 무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520억 달러라는 거대한 흑자 규모가 어떻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는지, 그리고 미국이 왜 우리의 성실함을 죄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그 살벌한 명단 속의 진짜 진실을 지금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이 꼽은 16개국 블랙리스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소가 터져나옵니다. 중국이야 대놓고 싸우는 사이니 그렇다 쳐도 EU와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나란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내세운 죄명은 구조적 과잉 생산입니다. 비유하자면 전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시험 문제를 너무 많이 맞춰서 평균 점수를 올리니까 앞으로는 일부러 답을 틀려서 성적을 낮추라고 징계하는 꼴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는 건 사실상 숨을 쉬지 말라는 소리와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밤낮 없이 공장을 돌려 쌓아온 생산 능력이 이제는 미국의 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불온한 무기로 낙인 찍힌 셈입니다. 미국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도 폭력적입니다. 너희 나라 사람들이 다 쓰지도 못할 물건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장에 헐값으로 밀어내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 논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활동을 부당한 관행이라 부르며 301조라는 족쇄를 채우려 합니다. 자신들의 제조 능력이 떨어져서 생긴 빈자리를 다른 나라의 성실함을 탓하며 메우려는 비겁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콕 집어 공격하는 명분은 더욱 구체적이고 날카롭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던 착한 동생이었던 우리가 2024년 갑자기 520억 달러라는 거대한 흑자를 기록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눈에는 이 520억 달러가 성실함의 결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뒷마당을 침공해 뺏어간 전리품처럼 보인 모양입니다. 너희 원래 우리한테 돈 뜯기던 나라잖아. 갑자기 이렇게 번 건 분명히 뭔가 네가 구린 구석이 있어 라며 억지 조사를 시작한 것이죠. 흑자가 죄가 되는 이 기묘한 무역 전쟁터에서 우리는 이제 성공할수록 더 큰 매를 맞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산 물량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지 그 과정까지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무실과 공장들이 미국의 눈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무기 제조창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구로의 등대, 판교의 오징어 배라고 불리던 우리의 치열한 노동 현장이 어떻게 관세를 때릴 아주 좋은 구실이 되었는지 그 황당하고도 살벌한 강제노동 조사의 실체를 지금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야근이 이제는 국가적인 범죄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301조 조사의 가장 황당하면서도 치밀한 독소 조항은 바로 강제노동 조사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야근 문화와 고강도 노동을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인건비를 낮춰서 제품 가격을 깎는 부당한 보조금과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옆집 아이가 밤잠 안 자고 공부해서 시험 잘 봤더니 잠 안 재우고 공부시킨 건 아동학대이자 부정행위니까 내 성적은 무효야 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성실함의 상징이 미국의 눈에는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는 인권 유린의 증거로 둔갑해버린 것이죠.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저렴한 상품들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로의 등대나 판교의 오징어 배라고 불리는 우리의 치열한 노동 현장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불법 무기 제조창으로 낙인 찍힌 셈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 대상국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이건 인권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미국 제품보다 싼 물건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노골적인 가격 통제 선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을 높인 것이 오히려 관세 폭탄을 부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점은 이 그물망이 얼마나 촘촘한지 앞서 언급한 과잉 생산이나 강제 노동 중 단 하나만 걸려도 즉각 보복 관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이제 너희가 공정하게 장사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다 뜯어보겠다 라며 우리 기업들의 내부 사정까지 낱낱이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미국의 이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 앞에 우리 정부는 결국 거대한 조공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0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을 미국 땅에 바치기로 한 이 슬픈 동맹의 자화상,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거래의 내용을 지금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매서운 회칙과 301조라는 시퍼런 칼날 앞에 우리 국회는 전례 없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한미 전략적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이 법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도 씁쓸합니다. 미국 형님들, 301조 몽둥이로 우리 때리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미국 땅에 3,500억 달러,
무려 500조 원을 직접 투자하겠습니다. 라는 항복문서에 가까운 약속입니다. 비유하자면 동네 대장 아저씨가 몽둥이를 들고 찾아와 우리 집 살림살이가 너무 좋다고 시비를 거니까 아예 우리 집 안방 가구들을 아저씨네 거실로 옮겨주고 일까지 대신 해주겠다고 서약한 꼴입니다. 500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담보로 태평양을 건너가게 된 것이죠. 이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최대 30조 원씩 무려 20년 동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해야 할 일자리와 우리 기업들이 성장해야 할 동력이 고스란히 미국으로 이전되는 셈입니다. 겉으로는 전략적 동맹의 강화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붙였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301조라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리 거액의 생존 구독료를 지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이번만 통과되면 25%에 달하는 관세 인상이나 301조 보복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신히 숨통을 틔우고 있을 때 옆집 일본은 우리보다 한술 더 뜨는 무서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돈을 바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미국 경제의 심장부와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파격적인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500조 원의 조공으로 매를 피하려 할 때 일본은 150조 원을 들여 미국 사장님 댁의 보일러와 전기시설까지 통째로 갈아주겠다며 판을 더 크게 벌리고 있거든요. 동맹국들끼리 누가 더 미국에 잘 보이느냐를 두고 벌이는 이 눈물겨운 충성 경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영악하게 움직이는 일본의 원전 베팅, 그 소름 돋는 전략의 실체를 지금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00조 원이라는 거액의 숙제를 안고 고민할 때 옆 동네 일본은 이미 선생님 책상 위에 만점짜리 답안지와 선물 보따리를 함께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행보는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영악합니다. 이미 1차 투자를 마치고도 이번엔 150조 원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원전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미국 땅에 원자로 10개를 직접 지어주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비유하자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 아예 주인집 보일러와 전기 배선까지 자기들 기술로 싹 깔아주면서 이제 이 집 에너지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우리 사이 영원히 가자 라며 쐐기를 박는 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달콤한 제안이 없습니다. 자국의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를 일본 돈과 기술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일본이라는 동맹을 에너지 안보라는 사슬로 묶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쓰비시나 도시바 같은 기업들을 총동원해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까지 미국 곳곳에 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 일본의 깃발을 꽂고 어떤 관세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건드리면 너희 전기도 끊겨 라는 무언의 방어막을 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01조라는 채찍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미국의 심장이 되겠다는 무서운 선택을 내린 셈입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이 앞다투어 미국의 천문학적인 돈을 싸들고 가는 풍경은 더 이상 동맹의 낭만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생존 구독료 전쟁에 가깝죠.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분석처럼 우리는 이제 상시적인 관세의 공포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가야 할 처지입니다. 정부가 500조 원을 바쳐서 잠시 비를 피할 우산을 빌려왔다고는 하지만 그 우산이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머리 위까지 다 가려줄 수 있을까요? 국가 간의 거대한 거래가 오가는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개인은 어디에 내 소중한 자산을 숨기고 지켜내야 할까요? 정부가 조공을 바치는 시대, 우리는 그 조공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본이 원전을 지어주는 동안 그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히 짚어내야 합니다. 막연한 동맹의 환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미국의 필요와 기업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만의 구명보트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살벌한 관세 전쟁터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부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생존 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돋보기를 내려놓고 우리가 마주한 이 불편한 진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던진 무역법 301조라는 그물은 단순히 한두 번이 관세를 피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제 관세는 날씨처럼 우리가 매일 확인하고 적응해야 하는 상수가 되어버렸다는 선언입니다. 법원이 위헌이라 판결해도 새로운 법을 끌어오고 과잉 생산이 아니라고 항변해도 강제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꼬투리를 잡는 이 집요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유하자면 시험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너는 걸음걸이가 마음에 안 들어
라며 점수를 깎겠다는 고집불통 선생님과 한 교실에 갇힌 꼴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엔 이미 게임의 규칙 자체가 미국의 입맛대로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자유무역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공정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 경제의 골목길마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 땅에 쏟아붓기로 약속한 것도 결국 이 바리케이드를 통과하기 위한 통행료를 지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분이 설마 동맹국인데 끝까지 가겠어? 조만간 예전처럼 편해지겠지? 라며 막연한 희망회로를 돌리고 계시죠. 하지만 2026년의 데이터는 냉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을 평화를 기다리는 건 전략이 아니라 방치일 뿐입니다. 고관세와 보호무역은 이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야 할 새로운 경제기후 그 자체입니다. 정부가 500조 원의 조공을 바쳐서 잠시 비를 피할 대형 천막을 쳤다고는 하지만 그 천막이 여러분 개개인의 주식계좌와 자산까지 완벽하게 가려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달러 유출이 예정된 만큼 우리 원화의 가치는 언제든 출렁일 수 있는 불안한 외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국가 간의 거대한 거래가 오가는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개인은 어디에 내 소중한 자산을 숨기고 지켜내야 할까요? 정부의 입만 바라보며 안심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미국의 급소와 기업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만의 구명보트를 직접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살벌한 관세 전쟁터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오히려 이 위기를 부의 기회로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해결 방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500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미국으로 흘러갈 때 그 물길목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정부도 대기업도 말해주지 않는 2026년 각자도생의 시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단단하게 묶어둘 필승 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이 301조라는 낡은 칼을 꺼내 들고 우리 정부가 5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조공을 바치는 이 비정한 경제전쟁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며 넋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8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제는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 여러분 스스로가 나만의 경제 영토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미국으로 흘러갈 때 그 물길목에서 가장 먼저 목을 축일 수 있는 영리한 생존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조정의 칼날이지만 길목을 지키는 자에게는 부의 서열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이 기회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해결 방안은 미국의 급소를 쥐고 있는 기업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는 대기업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와 솔루션을 공급하는 슈퍼울 기업들이 2026년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 할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밀 기계,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 자동화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은 관세 폭탄의 사각지대에서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챙길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이 때리려 해도 때릴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지도를 미국이 없으면 못 사는 기술 중심으로 다시 그려보십시오. 또한 500조 원이라는 대규모 달러 유출이 예정된 만큼 여러분 자산의 체질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원화로 만든 자산은 고관세와 보호무역이라는 뜨거운 태양 아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릴 위험이 큽니다. 자산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달러 기반 포트폴리오로 채워두어야 합니다. 미국 국채나 배당주 혹은 달러 예금처럼 환율 변동을 오히려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는 안전자산의 방패를 마련하십시오. 내 지갑에서 나가는 수입 물가 상승분보다 내 달러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것만이 이 잔인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초 발표될 외환보유액 수치와 1,450원 선의 공방을 여러분의 생존 지표로 삼으십시오. 숫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시장의 진실만을 말해줍니다. 경제전략실은 앞으로도 이 살벌한 무역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날카로운 돋보기로 숨겨진 기회들을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보를 믿기보다 데이터를 믿고 동맹의 환상보다 기업의 실력을 믿으십시오. 저와 함께 이 파도를 타고 진짜 부의 길로 나아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전략회의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것입니다.